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준희 안을 거부한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지도부 선출 룰은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과 만족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한 걸음 나아간 전준희의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방식을 의결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400만 당원이 염원했던 혁신과 쇄신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의결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과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토록 한 것입니다. 첫째,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희에서 결정한 국민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붙이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전준희가 여론조사 30%를 반영하여 보완하려 했으나 비대위가 막아선 것입니다. 극소수 중앙위원급 위원들로 전당대회 본선 진출 기회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기입니다. 둘째, 지역 강제 투표 방식입니다. 최고위원 선출 시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 중 1표를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당 지도부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우리 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정당으로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는 권역별 대표자 연합체에 그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도부가 전국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권 행사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현안이나 수건사업 등은 이미 각 시도당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최고위원이 특정 지역의 수건사업에만 관심 가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 결정이고 우리 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동료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나아가 비대위가 내세운 지역 균형의 명분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영남권은 호남권에 비하여 의석수와 권리당원 수가 모두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역에 반드시 1표를 행사하도록 강제한다면 영남권이 오히려 역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을 기준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권역은 33만 1,995명이고 호남, 제주 권역은 21만 7,360여 명이며 강원, 충청 권역은 9만 2,915명, 영남 권역은 7만 8,268명입니다. 강원, 충청과 영남 권역을 합쳐도 호남 또는 수도권 권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강원, 충청과 영남 권역 후보자들은 수도권과 호남, 제주 권역과 비교하면 수십만 표가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 균형이고 지역 안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을 지역구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어느 권역으로 배정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자신의 권역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대위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허점과 의문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문제점으로 가득한 결정을 비대위가 독단적으로 밀실해서 처리한 것은 우리 당의 역사의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위의 행포에 안규백 전준 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준희가 제안한 안에 대해 비대위는 사전 교감조차 없었고 전준위에서 이미 여러 우려를 감안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 사안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준위를 무력화하고 어떠한 논의나 교감 없이 비대위 마음대로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한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비대위의 결정은 국회의원 등의 당내 극소수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원과 국민 앞에서 호소했던 혁신과 쇄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나마 전준위에서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비대위는 혁신과 쇄신을 위한 시도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당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의결한 비대위의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혁신과 쇄신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께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말로만 혁신과 쇄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나아가서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문정복, 문진석, 박범계, 박성준, 박주민, 박찬대,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동작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정청래, 정필모, 조정식, 주철현,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그리고 경주시의 지역위원장 정다은.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작년에 이미 91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당원의 지도부 선출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신 정청래 의원님의 추가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써야 될 겁니다. 쓰셔야 돼요. 단독만 보셔도 되는데요. 특정 정치인 몇 명이 흔들 수 없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투표도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 재벌 총수도 한 표, 일반 서민도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도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것이 민주정당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앙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1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의 지역구에서 45명의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중앙대의원에게 버스 안에서 몇 번 찍어라 하는 오더 투표가 횡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권리당원 3,600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투표권을 갖는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원들은 예비경선 컷오프에 일절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의 투표권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고자 작년 6월 초에 국회의원 91명의 서명을 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비경선 컷오프는 중앙대의원 50% 그리고 권리당원 50%를 하자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을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고 그렇게 고치기를 주장했으나 미적거리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비경선 권리당원 50 그리고 중앙대의원 50 그리고 중앙대의원 20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 일반 당원 장경태 혁신안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경태 혁신안이 통과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퇴한 전준위 안마저 비대위에서 그것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당원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써진 대로 전준위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는 촉구하고 당원과 함께 이를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혁신하고 더 쇄신해서 국민과 당원께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간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장경태 의원 일로. 장경태 혁신안의 주인공이잖아. 그 얘기를 좀 하셔야 돼. 김병우 의원님. 네. 네, 전준희 의원. 네, 김병욱입니다. 사실 저희 전준이가 그동안에 한 3주 동안 그리고 아마 횟수로 본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씩 모였으니까 한 7, 8회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당원 당규 분과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 분과 소속되는 의원들과 위원들은 무려 한 15회 정도의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친 안이 어제 발표된 전준위 안입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상층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원과 국민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개방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경태 위원장이 만든 혁신안에도 30%인가 아마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30%까지는 못 올리고 25%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 합치면 30%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속에서 저희는 권리당원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하에 대의원의 포션을 일부 낮춰서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비대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럴 정도로 저희가 상당한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안이라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어제 비대위가 저희의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준희 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은 사퇴까지 내셨지만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희들의 그러한 긴 장시간의 논의 과정과 수교 과정을 과연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뭐 회의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 최고위원회의 투표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고위원 입성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참 비대위에서 말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쉽지 않고 우리가 말한 자유투표에 어긋난다. 따라서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중에 1명을 좀 지역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합의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위원회에서의 컷오프 과정에 대해서는 컷오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위원회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중앙위원회와 플러스해서 권리당원을 넣을 것이냐, 국민 여론조사를 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위원회도 대의기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권리당원을 대의하는 대의기구라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의 혁신안에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단계라서 국민 여론조사를 30%가 반영을 하고 그리고 대의원제 권리당원을 대의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믿자.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제도니까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70%의 권한을 주고 7대3으로 저희 전준위에서 합의를 봐서 비대위에 올렸는데 우리 당의 상층의 의사결정 구조인 중앙위원회가 100% 예비경선의 컷오프 권한을 갖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도 우리 당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등의 3층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이런 민의를 대의하는 기구로서의 잘못된 관행을 저희가 반성과 성찰을 넣어서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전준위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고통의 산물로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고 특히 안규백 전준위원장님께서 평소 본인의 생각도 바꾸면서 다른 전준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후보들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든 정말 결과물인데 이렇게 1시간 만에 이 결과물이 거부되고 부인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바꿀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장경태 보통 의원이 혁신위에서도 3달 정도 혁신안 좀 타정당 사례 국민의힘을 비롯한 타정당과 타국 외국 정당의 선출까지도 다 검토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에 맞게 검토를 했고요. 어찌되었건 또 전준위에서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참여의 폭을 넓히는 안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자, 한마디만. 가보자. 어쨌든 뭐 이번 그 비대위 결정안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표시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퇴하셨습니다. 저는 안규백 전준위원장하고 굉장히 오랜 정치적 인연이 있는데 제가 16대 때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 안규백 위원장이 당의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당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당의 조직 또는 당원 당규에 관해서 가장 해박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그 논쟁 과정들 많이 나왔던 쟁점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규백 의원일 겁니다. 그동안 여기 이번 뭐 전준위 논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쟁점들이 나왔지만은 안규백 의원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당무에 있으면서 그 과정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뭐 지역 할당제 문제도 과거에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지적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채택이 전혀 안 되던 겁니다. 그리고 뭐 안규백 위원장의 평소 성향이 매우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내 제세력 간의 균형과 타협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인데
그런 안기백 위원장께서 사퇴에 어떤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비대위 결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다 중원 부원되는 얘기지만은 혁신이 어렵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조직화된 기득권 세력들이 그 실제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은 당의 어떤 혁신, 변화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대위의 결정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대위가 그들의 이번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숙고하갖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변화된 또 진전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안기백 전준희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 내용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준희 회의를 해가면서 비대위하고도 사전 조율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1시간 만에 이것을 걷어찰 때는 아무런 사전 교감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권이 과연 당지도부 선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2표 중 1표는 고향 출신에게 투표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중앙위원회 100% 컷오프 권한을 권리당원 50으로 나누자 했던 것은 당원들의 마음과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많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당지도부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간극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장경태 혁신안에서는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전준위에서는 국민 30%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준위 안 맞아. 비대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뒤집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당원들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내일 당무위에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당무위를 연기하든지 이것을 이대로 처리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사 앞에 당원들이 몰려온다고 그럽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비대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제가 그냥 상상을 좀 해보자면,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또 오랫동안 논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시간 만에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상이 되냐면, 하나는 막연하게 지역 균형, 지역 안배, 이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라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어떤 결정 제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지와 의도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시간 정도의 논의에서 그런 거 모두 검토했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에서는 무능함을 보였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걸 치밀하게 또 준비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나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이런 얘기가 혁신위에서도 그렇죠?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 그런 내용을 또 알고 있는 쪽에서는, 그래서 한편으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사실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전준위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혁신위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제도, 전혀 전준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간 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이
바로 당무위에 제출되지 않고 전 다시 한번 재론되어야 된다. 그 전준위에서 재론되든지 다시 한번 재론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그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점들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상 그 전당원 투표를 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에 전당원 투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오늘부터 권리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식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네, 혹시 질문 한 분. 김병호 의원 전준위에서 최고위원 지명할 때 당대표가 지역 안배를 하는 안도 거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라가 있죠. 그게 이제 어제 안기백 위원장이 발표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비대위에 올라간 아니라서 아마 설명을 생략했을 것 같아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은 세대, 지역, 성별 등을 안 분해야 된다고 당원 단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칙적인. 지명직 최고위원 말씀. 아니, 빠져 있어.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넣은 것은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을 할 때 지역 대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청년도 있고 노동 부분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강제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지역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판단될 때 대표가 나머지 최고위원 2명 중에 1명을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간 아니 비대위 올라가는 거죠.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